대당서역기 1. 출발지에서부터 인도 국경 사이의 나라들 34개국. 널리 황유를 가려내고 멀리 황제들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처음 포이가 동방에 즉위하고 혼원이 중국을 다스린 것은 천하의 모든 백성을 기르고 영토를 나누기 위함이었다. 당뇨가 하늘의 명을 받아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니 그 빛이 사방에 이르렀고 오순이 지도를 받아서 천하를 다스리자 그 덕은 아홉주에 흘렀다. 이후부터는 서사의 서책만이 헛되이 전해져서 옛 현자들의 이야기는 아득하게 들리고 다만 말을 기록한 역사만을 접해볼 뿐이었다. 어찌 이러한 시대가 도가 있던 시기와 합치된다고 할 수 있으며 시운을 무위의 시대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우리 대당의 천자께서는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 시운을 타고 천하의 기강을 장악하시니 사방천지가 하나가 되어 밝게 다스려졌다. 상고시대의 삼원과 견줄 정도로 그 덕화가 내 방에 두루 퍼졌다. 그리하여 현묘한 덕화가 흘러내리고 상서로운 바람이 아득하게 부니 하늘과 땅이 만물을 덮거나 씻는 것과 같았으며 비바람이 만물을 고르게 적시는 것과 같았다. 동이도 조공을 바치러 들어오고 서잉도 그 질서 속으로 편입되었다. 나라의 기틀을 세워 자손에게 전하였고 반란을 다스려서 바르게 한 것은 진실로 전대의 왕들을 아득하게 뛰어넘고 선대를 모두 포함할 정도였다. 같은 문자와 동일한 규범으로 다스려지게 하신 신업과 같은 이 공적에 대해서는 글을 쓰지 않으면 그 커다란 계략을 찬미할 수 없으며 하나하나 분명히 말하는 것 이외에는 어찌 그 대업을 칭송할 수 있겠는가. 현장은 오로지 서역을 유람하는 대로 그 풍토를 기록하였다. 비록 여러 나라의 풍속을 충분하게 나누어 밝히지는 못하였지만 실로 그 땅에는 삼황오제의 시대 이상으로 천자의 은혜가 미치고 있었으며 살아있는 건 모두가 은택을 입고 있었으니 말을 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천자의 공적을 칭송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당나라 조정으로부터 5000주국, 변경의 이 민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정삭을 받아서 한결같이 천자의 덕화를 입어 무력의 공적을 찬양하며 문덕의 성대함을 찬미하여 으뜸가는 화제로 삼고 있다. 이것은 전적을 자세하게 조사해보아도 예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며 상고의 지리, 역사를 비추어 보아도 어떤 것도 이것과 짝할 것이 없다. 여기에 서술하지 않으면 당조의 교화가 얼마나 성대한가를 전할 수 없을 것이니 이제 보고 들은 사실에 의거하여 여기에 실어 적어놓는 것이다. 한편 사카세계 삼천대천 국토는 한 분의 부처님께서 교화하고 통솔하는 영역이다. 지금 하나의 해와 달이 널리 비추고 있는 사천원은 삼천대천 세계 속에 자리하고 있는데 모든 불세조는 이 모든 땅의 교화를 들이우시어 태어남과 죽음을 나타내시고 성현과 범부를 인도하신다. 소미로사는 4가지 보배가 합하여 이루어졌고 대해 가운데에 있으며 금륜 위에 자리 잡고 있다. 그곳은 해와 달이 비추고 모든 천신이 눈일며 머무는 곳이다. 7개의 산과 7개의 바다가 빙 둘러서 줄지어 있으며 산 사이의 바닷물은 8가지의 공덕을 갖추고 있다. 7개의 금산 밖에는 염해가 있다. 바다 가운데 중생이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대략 4개의 섬이 있으니 동쪽은 비자주이고 남쪽은 선부주이고 서쪽은 구탄이주이고 북쪽은 구로주이다. 금윤왕은 사천하를 통치하며 을윤왕은 북구로주를 다스리고 동윤왕은 북구로주와 서구탄이를 제외한 곳을 다스리며 전윤왕은 오직 선부주만을 다스린다. 윤왕이 대위에 오르려 할 때면 복에 감응하는 바를 따라서 커다란 윤보가 허공에 떠서 따라온다. 그 윤보에는 금, 은, 동, 철의 차이가 있으며 통치하는 경계에도 4, 3, 2, 1의 구별이 있다. 전윤왕이 즉위할 때 성으로서 생겨나는 윤보의 종류에 따라 왕의 칭호가 결정된다. 선부주 가운데 있는 연못을 아나파답다지라고 한다. 향산의 남쪽과 대설산의 북쪽에 있으며 둘레는 800리이다. 금과 은과 유리와 파지가 그 언덕을 장식하며 금모래가 가득 찼고 맑은 물결은 거울과 같다. 팔지보살이 원력에 의해 용왕으로 변하여 그 연못 속에서 숨어 지내면서 그 속에서 청량한 물을 내뿜어 선부주에 공급한다. 그리고 연못의 동쪽에 있는 은의 입에서는 금가가 흘러나와 연못을 한 바퀴 휘감아
돈뒤의 동남쪽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연못 남쪽에 있는 금상의 입에서는 신도화가 흘러나와서 연못을 한 바퀴 휘감아 돈뒤의 서남쪽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연못의 서쪽에 있는 유리마의 입에서는 박주하가 흘러나와서 연못을 한 바퀴 휘감아 돈뒤의 서북쪽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연못의 북쪽에 있는 파지사자의 입에서는 사다하가 흘러나와서 연못을 한 바퀴 휘감아 돈뒤의 동북쪽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혹은 땅속으로 잠겨 흐르다가 적석산으로 뿜어져 나온 것이 곧 사다하의 물줄기가 되니 이것이 중국 황하의 원천이라고도 한다. 때로 윤왕의 시온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선부주 땅에는 4명의 군주가 나온다. 남쪽은 상주의 영역인데 덥고 습기 찬 것이 코끼리에게 좋다. 서쪽은 보주의 영역인데 바다에 임해 있어 보배로 가득 차 있다. 북쪽은 마주의 영역인데 춥고 풍세가 세찬 것이 말에게 좋다. 동쪽은 인주의 영역인데 온화하고 화창하여 사람이 많다. 그러므로 상주의 나라는 사납고 거칠며 학문에 열성적이고 특히 이술에 능숙해 있다. 복장은 두건을 두르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다. 머리 모양은 가운데는 상투를 틀었고 나머지 머리카락은 사방으로 내려뜨렸다. 일족끼리 마을을 이루어 모여 살며 집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졌다. 보주의 고을은 예의가 없고 재물을 중시하며 짧게 만들어진 좌임을 입고 머리를 짧게 자르나 콧수염을 길게 기른다. 성곽과 같은 곳에서 거처하며 재물을 불리는 일에 힘쓴다. 마주의 풍속은 천성이 매우 난폭하며 성정은 사륙을 서슴지 않으며 무피로 만든 반구형의 천막을 치고 새처럼 옮겨다니며 풀을 찾아 목축을 한다. 인주의 땅은 사람들이 기지가 있고 총명하며 인의가 밝게 빛난다. 관대를 착용하고 우임이 옷을 입으며 수레나 의복에도 질서가 있다. 고향을 떠나 타관살이 하는 것을 즐기지 않으며 직분에도 법도가 있다. 서, 남, 북의 3주는 동방을 숭상하는 풍속을 갖고 있어서 자신들이 사는 집과 방의 문은 동쪽으로 열게 되어 있으며 아침에 해가 뜨면 곧 동쪽을 향하여 절을 하지만 인주의 땅은 남쪽을 존귀하게 여긴다. 지방의 풍속은 각기 서로 다른데 이러한 것들이 그 대체적인 내용이다. 군신이나 상하의 예의, 헌장이나 문괴의 의식에 이르러서는 인주의 땅은 이에 덧붙일 것이 없다. 마음을 맑게 하고 탐욕에서 벗어나라는 훈계와 생사를 벗어나는 가르침에 관한 도리는 상주의 나라가 가장 뛰어나다. 이 모든 것들은 전적들 속에서 밝혀보고 여러 지방의 풍속을 적은 서적 속에서 물어보고 고금을 널리 살펴서 견문한 것을 자세하게 고찰한 것이다. 한편 부처님께서는 서방에서 나셨으나 법은 동국으로 흘렀는데 통역한 소리가 와전되고 방언의 말이 잘못 전해졌다. 소리가 와전되면 그 뜻을 잃게 되고 말이 잘못 전해지면 곧 이치가 어긋나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명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한 것은 이치가 어긋나거나 와전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중히 여긴 것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강건함과 유연함을 지니고 있어 그 성품이 각각 다르며 말소리 또한 같지 않다. 이것은 곧 풍토의 기운이나 습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산천과 토산물의 상유나 풍속과 성품의 차별에 대해 인주의 땅에서는 국사에 자세하게 실려 있으며 마주와 보주의 나라에서도 역사에 자세하게 실려 있어서 간략하게나마 말할 수 있다. 상주의 나라에 이르러서는 이전의 일들이 자세하게 전해지지 않았으며 어떤 책에서는 그 땅은 더위와 습기가 많다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그곳의 습속이 인자함을 즐긴다고 싣고 있는 등 지방지들에 실려 있는 것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어찌 도의 행장에 다함이 있겠는가? 다만 세상에는 추위의 기운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법칙을 흠모하여 귀화하거나 은혜를 입으러 찾아오는 사람들, 온갖 험난한 곳을 넘어서 옥문관을 두드리며 사방에 진귀한 물건을 바치며 전자가 기거하는 붉은 궁궐문에 절하는 자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이런 까닭에 도를 찾아서 멀리 여행을 하며 가르침을 구하는 틈틈이 여러 곳의 풍토를 적어두었던 것이다. 흥령 동쪽 지역은 한결같이 오랑캐의 습속이 아닌 것이 없으며 비록 융인과 같은 관습을 갖고 있다고 해도 부족들마다 무리를 이루어 경계를 긋고 독립적으로 살며 대개 그 땅에서 도착한다. 성곽을 만들거나 농업, 목축에 종사하고 있다.
그들의 성품은 재화를 중시하며 그 습속은 인의를 경시한다. 혼인에는 정해진 법도도 없고 존비의 질서도 없다. 부인의 말이 힘을 가지며 남자의 지위는 낮다. 죽으면 그 유해를 태우며 상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얼굴을 상처내고 귀를 자르며 머리를 자르고 옷을 찢는다. 그리고 수많은 가축을 도살해서 홀령에게 제사 지낸다. 길한 일에는 흰옷을 입고 흉사에는 검은 옷을 입는다. 풍속이 서로 비슷하여 간략하게 몇 가지를 들어보았다. 그러나 정치 제도는 각기 다르므로 그 지역에 따라 달리 서술하겠다. 그리고 인도의 풍속에 대해서는 뒤에 말할 것이다. 고창의 옛 땅을 출발하여 가까운 곳부터 시작한다면 곧 아기니국이 있다. 1. 아기니국. 아기니국은 동서로 600여 리이며 남북으로 400여 리에 달하고 나라의 큰 도성은 둘레가 6, 7리인데 사면으로 산에 둘러싸여 있고 길이 험하여 방어하기가 쉽다. 샘 줄기가 서로 교차하여 흐르므로 물을 끌어다 밭을 만들었다. 땅은 기장, 보리, 향조, 포도, 배, 능금 등 여러 과실을 심기에 적당하다. 기후는 온화하고 화창하며 풍속은 순박하고 정직하다. 문자는 인도의 것을 모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다소의 증감이 있다. 모직 옷을 입으며 짧은 머리를 하고 두건을 쓰지 않는다. 화폐로는 금전과 은전, 그리고 작은 동전을 사용하고 있다. 왕은 그 나라 사람이다. 용맹하지만 계략을 세우는 데는 어둡고 스스로 병사를 일으켜서 적을 토벌하기를 좋아한다. 국가에는 기강이 없고 법은 정비되어 있지 않다. 가람은 10여 곳이고 승도는 2천여 명인데 소승의 가르침인 설일체 유부를 배우고 익힌다. 불경의 교리와 계율은 일찍부터 인도의 것을 준수하였는데 배우는 모든 사람은 그 문장을 가까이 하여 여러 번 반복하여 익힌다. 계행과 유의가 정결하고 깨끗하여 부지런히 힘쓰지만 3가지 정육을 먹는 것을 허락하고 있으며 점교에 머물고 있다. 이로부터 서남쪽으로 200여 리를 가다가 작은 산 하나와 2개의 큰 강을 넘으면 서쪽에 평원이 나오는데 그로부터 700여 리를 더 가다 보면 굴지국에 이르게 된다. 2. 굴지국. 굴지국은 동서로 1000여 리이고 남북으로 600여 리에 달하며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17 내지 18리이다. 땅은 기장과 보리 농사짓기에 좋고 매벼가 자라며 포도와 석류가 난다. 배와 능금, 복숭아와 앵두가 많으며 황금과 동과 찰과 납과 주석이 그 땅에서 난다. 기후는 온화하고 풍속은 질박하다. 문자는 인도에서 가져다 쓰고 있으며 다소의 궤변이 있다. 특히 관환계약에 관해서는 여러 나라의 그 이름이 높다. 비단이나 모직물로 만든 옷을 입으며 머리를 짧게 잘랐고 두건을 썼다. 화폐로는 금전과 은전, 그리고 작은 동전을 사용하고 있다. 왕은 굴지국 종족에서 나왔는데 지모가 뛰어나지 못하여 세력이 강한 신하에게 핍박받고 있다. 자식을 낳으면 나무로 머리를 눌러서 납작하게 만드는 풍속이 있다. 가람의 수는 100여 곳이며 승도는 5천여 명으로 소승의 가르침인 설일체 유부를 익히고 배우고 있다. 불경의 교리와 계율은 곧 인도에서 배워와서 따르고 있는데 그들이 익히고 낭독하는 것은 바로 인도의 원문이다. 역시 점교에 머물고 있으며 3가지 정육을 먹는다. 계행이 청결하고 배우기를 즐겨하며 사람들은 다투어 공덕을 쌓는다. 나라의 동쪽 변경에 있는 성의 북쪽에 천사가 있다. 천사 앞에는 대웅지가 있는데 온갖 용들이 모습을 바꿔가면서 암말과 서로 어울리다가 마침내 준마를 낳는다. 준마는 너무나 사나워서 쉽게 길들이지 못하지만 준마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길들여서 타고 다닐 수 있게 된다. 이런 까닭에 이 나라에는 훌륭한 말이 많이 생산된다. 옛 선원들의 말에 의하면 근래에 금화라고 불리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나라를 잘 다스렸고 용을 감복시켜서 타고 다녔다. 왕이 장차 숨을 거두려 할 때 용이 그의 채찍이 닿자 용은 그로 인해 숨어 들어가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성 안에 우물이 없어서 이 연못에 물을 끌어다 써왔었는데 용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여 여러 부녀자들과 몰래 어울렸다가 아이를 낳았으니 그 아이는 굳세고 용감하여 달리는 말을 쫓아갈 정도였다. 이렇게 하여 점차로 퍼져서 결국 사람들은 전부 용이 종자가 되었다. 자신들의 힘을 믿고 위세를 부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왕은 돌궐족을 끌어들여서 그 성이 사람들을 죽였는데 젊은이와 늙은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사륙하여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그 성은 황무지가 되었으며 사람의 자취가 끊어지고 말았다. 황성의 북쪽 40여 리를 가면 산기슭을 접하면서 하나의 강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가람이 있는데 똑같이 조홀이라고 이름하지만 동서의 위치에 따라서 각기 동조홀이, 서조홀이라고 불린다. 불상의 장엄함은 도저히 사람의 솜씨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승도들은 청정하게 재개하며 부지런히 정진한다. 동조홀이의 불당 안에 옥석이 있는데 면적은 2척쯤 되며 황백색을 띠고 있어서 마치 대합조개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그 위에는 부처님의 발바닥이 새겨져 있는데 길이는 1척 8촌이고 너비는 약 6촌 남짓 된다. 제1에는 등불을 환하게 밝히기도 한다. 대성의 서문 밖길에는 좌우에 각각 불상이 서 있는데 높이는 90여 척이다. 이 불상 앞에서 5년에 한 차례씩 대회가 열린다. 해마다 추분의 수십일 동안 온 나라의 모든 승도들이 빠짐없이 이 모임에 참석하는데 위로는 군왕으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모인다. 그들은 세속의 일을 잠시 접어두고서 재계를 받들어 모시며 경을 받고 법을 청해 듣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하여도 지칠 줄 모른다. 모든 승가람의 장엄 불상들은 진귀한 보석으로 꾸며지고 비단으로 장식되어 가마에 실리는데 이것을 행상이라고 하며 이런 가마들이 수천 대 동원되어 집회 장소에 모여든다. 언제나 매달 15일과 금음에는 국왕과 대신이 국사를 의논하는데 고승을 방문한 뒤에야 이를 선포한다. 회장의 서북쪽으로 강을 건너면 아사리에가람에 이른다. 이곳의 뜰과 건물이 널찍하게 탁 트였으며 불상은 솜씨 좋게 장식되어 있다.